정부가 해야 할 역할들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꼭 해야만 하는 서비스가 있죠. 오직 정부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예컨대 그 서비스의 수혜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이 수입이 잡힐 수가 없는 이런 그 분야이면서도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한 가치가 너무나 커서 비용을 훨씬 상쇄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이제 정부가 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 뭐 도로 건설이라든지 뭐 토지 측량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지적도 같은 걸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뭐 몇 번지에 어떤 필지가 있는데 그 지적도를 이걸 일일이 정부가 관리를 안 해준다 하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겠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통화 시스템 이거를 안정되게 관리를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개인이 경제에 있어서 경제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틀을 제공을 하죠. 뭐 100만 원이면 어느 정도의 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는 이 통화 시스템, 에, 그리고 주민등록증의 관리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이게 정부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도로 항만 같은 거를 건설을 하는 문제라든지 또 위생보건 이런 거에 대한 관리 요거는 조금 다르게 꼭 정부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재정적인 지원이죠. 지원을 하고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민간 기업한테 맡길 수가 있으면은 이제 민간 기업한테 맡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직접 어떤 공기업 이런 걸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민영화하는 것이 이 자유체제에 더 맞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부가 공기업으로 운영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이 일종의 에, 독점 체제예요. 정부는 세금을 가지고 일종의 그 공기업은 공적 자금을 가지고서 손해가 나면 메우고 이제 어떤 그런 아,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법의 지배 원리에 의하면은 독점 일종의 그 불공정한 그 독점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체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유사한 업종의 어떤 그 민간 기업은 엄청나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법의 지배 원리에 의하면은 그 공기업에 들어가는 그 공적 자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의 지원을 공평하게 해준다라든지 뭐 이러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이것은 법의 원리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은 아주 최소한의 가능하면 작은 분야에 꼭 해야 될 분야에 이것을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공기업으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긴 되지만 범위를 가능하면 작게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이제 좁힐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그 정치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법의 원리, 법치의 원리를 손상하는 그런 그 발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에, 그런 일들이 이제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얼마 전에 커다란 논란을 빚었던 그 사립 유치원 여러분들 그 일 기억나시죠? 대형 사립 유치원 이거를 에, 거의 국유화를 좀 하고 싶어하는 이훈혜 장관이 이제 예, 교육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논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개인의 그 유치원이다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재산이죠. 그동안에 이제 뭐 열심히 아, 자기의 그 적성을 살려서 유치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적성에 맞는 사람이니까 이제 했겠죠. 젊었을 때부터 이제 했는데 처음에 작게 했다가 학부모들한테
남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더라 하는 그 소문이 퍼지고 하면서 그것을 인정을 받고 하면서 이제 이것이 점점 커가지고 대형 유치원이 됐어요. 돈도 좀 벌고 해가지고 대형 유치원을 운영을 할 만한 어떤 건물도 좀 이렇게 어렵사리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육부에서 거기에 공적 자금이 들어갔으니까 앞으로는 뭐 애들 그 점심을 뭘 먹이는지 뭐 그 세부적인 격리 장부를 국가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완전히 보고를 투명하게 해라. 한 돈이라도 어떻게 쓰는지 하는 것을 보겠다. 그래서 왜 그러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반발을 했죠.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학부모들한테 이 지원금으로 29만 원인가 하는 그 지원금이 나갔던 거예요. 그거를 간접적으로 유치원생들이 이 유치원에 등록을 하면은 29만 원을 학비로서 그 유치원이 이제 보조를 받긴 받는 건데 그건 사실은 국가의 보조를 받는 거는 그 학부모가 받은 것이고 유치원은 사실은 그 학비로서 받은 것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운영이라든지 하는 건 여태까지는 전혀 국가의 간섭 없이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국가가 공적 자금으로 지원을 한 거니까 뭐 그 유치원의 운영에 대해서도 국가의 감독을 받아라. 근데 이제 이 유치원 원장들은 그런 거에 전혀 익숙치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세게 반발을 했죠. 이런 식이라면 내가 유치원 여태까지 해왔던 거하고 너무 달라서 난 안 하겠다. 이런 그 집단적으로 폐원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그랬더니 이 교육부에서는 또 당신들이 세우는 건 마음대로 세웠지만 폐원하는 거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학부모들이 일시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학부모의 전체 뭐 3분의 2에 무슨 중요한 법률 개정할 때 3분의 2의 어떤 그런 게 있죠. 그거를 원용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오면은 뭐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건 법치의 원리하고 보자면은 정말 법치를 갖다가 법의 지배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붙일 구석이 전혀 없는 것이죠. 강탈을 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일이 사실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핑계라고 하는 것은 공적 자금이 지원됐다. 뭐 또, 이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마음대로 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이 방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했더니 학부모들이 그 가치를 인정을 해서 이게 이제 컸는 것인데 그럼 그 교육부 장관은 뭘 생각을 했느냐 아마 짐작이 되는 거는 누리 과정이라고 하는 일률적으로 뭔가 판박이식으로 그렇게 찍어내는 그런 교육을 애들한테 시키는 것이 이게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다양한 공부도 좀 다양하게 받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일률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제 다양한 직업, 자기의 적성을 살린 그 수많은 직업에 종사하고 하는 것이 장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저 공부만 잘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그래서 내가 안정적인 그런 그 공무원 이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키워지는 게 아닌가. 근데 오히려 장차 이 자라는 애들한테 그 정말 오늘날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할 그런 그 주무부서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그 발생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사립 유치원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공기업 이거는 가능하면 가장 작게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만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문제, 법의 지배를 벗어나서
규제를 하는 이런 부분인데 한국 사회를 굉장히 심각하게 쇠퇴하고 하는 뭐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최근에 최저임금제라든지 주 52시간 제도 이거는 의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시간당 얼마라고 하는 최소임금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선의의 발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본인들은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나타났죠. 자영업자들이 어떤 이와 같은 가격을 갖다가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를 않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하겠다. 뭔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정하겠다 하고 하는 그 가격 규제.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부동산 가격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뭔가 이거를 규제를 통해 가지고 무슨 부동산 정책이다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막 조작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하죠. 뭐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이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할 법의 지배 원리를 벗어나는 그러한 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갑자기 한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공적 마스크라고 하는 거 있죠. 마스크인데 여기다 이 공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걸로 봐서 이것을 누가 얼만큼 만들고 판매 가격은 얼마로 하고 이런 거를 다 지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벌써 뉘앙스가 풍기죠. 공적 마스크.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이 사회주의 생산 체제입니다. 그걸 만들 사람 지정해주고 가격은 얼마로 해라. 근데 사실은 뭐 물론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악화가 되고 하면서 이제 혼란이 빚어지고 이런 거는 이제 비상사태니까 이것이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 원리에 이렇게 맡기는 것 같으면은 생각을 좀 해보자면은 일시적으로 한두 주 정도는 뭐 2,000원짜리 보통은 2,000원 정도 되는 마스크가 한 10,000원 이렇게 비싸졌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그럼 이제 아 이것이 수요 공급상으로 공급이 딸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그 마스크 제조에 능력이 있는 그런 업자들이 즉시 시장의 그 신호를 받아들여 가지고 즉시 이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10,000원 했던 것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5,000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2,500원 뭐 이런 식으로 제 자리를 스스로 잡아가게 되는 것이 이제 시장 원리인데 이걸 정부가 일일이 뭐 만들고 물량을 얼만큼 해라. 그래 놓고 만드는 거는 또 어디로 뭐 보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 이번에 그 공적 마스크라고 하는 이 판매인데 여러분들은 법의 지배를 벗어나는 그러한 규제다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제 어떤 상품의 가격, 그 다음에 수량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정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법의 지배를 그 원리를 벗어나는 규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것이 작동이 되는 예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될 수가 없느냐면은 이렇게 상품의 가격과 수량을 통제한다는 것은 생산을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신호 체계를 그냥 이렇게 꽉 틀어막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제 수요와 공급이 예, 자율적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불일치하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거를 인위적으로 일치를 시키려니까 인위적으로 누가 판매를 하고 누가 몇 개를 생산해라 하는 것을 정부가 또 지정을 해줘야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생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 바로 이 가격에 대한 통제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이건 가격에 대한 통제죠. 주 52시간. 이것도 역시 에, 어떤 공급에 대한 통제라고 볼 수 있겠죠.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 그러면서 역시 간접적으로 임금이라고 하는 그 가격에 대한 통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52시간. 이런 것은 법의 지배를 벗어나는 규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이 그 선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가장을 하면서 이제 점점점 많아지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 그 불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선의로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 이러한 그 정치 세력에 이 표가 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영업자의 몰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표를 주게 되죠. 역시 뭐 이 고용, 그 열악한 조건에 있는 피고용자 이런 사람들한테 최저임금 이거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선의,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거 참 정책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아, 이러한 내용들이 한국 사회에 점점 만연하고 있다. 그 결과 에, 우리의 경제는 점점 피폐하는 그런 그 상태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제 그 규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